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가지고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구성을 해가지고 삼각형을 그리는 것까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예제를 준비를 이렇게 따로 하는 식으로 슬라이드를 설명을 해놨는데,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차피 계속 이전에 있는 코드를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만드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오픈GL example이라는 디렉토리 프로젝트에다가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려면은 앞에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처음 설명을 할 때처럼 이 내가 그리려고 하는 삼각형의 정점의 위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정점의 위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점의 위치를 입력하는 방식이 일단 CPU에 있는 데이터를 GPU로 옮기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복사를 할 때 이 정점은 X, Y, Z 좌표를 갖고 있냐, 아니면은 X, Y 좌표만 갖고 있냐, 뭐 여러 가지의 정보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오픈GL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점을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해요. 점 3개가 필요하겠죠. 삼각형을 그리려면은 점 3개의 위치 값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라는 놈을 준비를 합니다. 그 줄여서 VBO라고 부르는데,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우리의 위치 데이터, 점 3개의 위치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데, 이 입력해 주는 과정이 CPU 데이터를 GPU 데이터로 옮겨서 복사하는 내용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그래픽 카드를 사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 보시면은 무슨 그 안에 메모리가 따로 붙어 있잖아요. 한 11기가, 뭐 12기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쪽이 비디오 메모리예요. GPU는 그쪽에 있는 메모리 값만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의 정점 데이터를 복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는 놈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방금 전에 이제 그 점 찍는 예제에서 우리가 급하게 임시로 만들었었던 코드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를 묘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점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 이를테면은 각각의 위치 값을 기술하고 있는 숫자가 플로팅 포인트냐, 아니면은 정수냐, 뭐 그런 타입에 대한 정보, 그리고 XYZ W의 4차원 좌표냐, 아니면 XYZ 3차원이냐, 아니면 XY 두 개만 값을 갖고 있는 2차원이냐,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터라고도 부릅니다. 네, 어떤 거를 이렇게 묘사해주는 묘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와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가 준비가 되면은 걔네 둘을 세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와 어레이 오브젝트를 만드는 코드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3차원 데이터죠. 그래서 X축 좌표 마이너스 0.5, Y축 좌표 마이너스 0.5, Z축 좌표 0.0, 그 다음에 0.5 마이너스 0.5 0.0, 그리고 0.0 0.5 0.0, 이렇게 트라이앵글 데이터를 준비를 할 건데, 전 영상에서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GL 화면은 가로 세로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로 노멀라이징 되어 있는 그런 좌표계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화면 가운데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init 함수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코드에 가서 컨텍스트 cpp에 init 펑션 앞쪽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둘게요. 네. 인덴테이션 정리를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네. 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는 정점 데이터를 담아 놓은 메모리 버퍼예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거기에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GPU가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버텍스 버퍼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트라이앵글을 하나 그린다, 삼각형을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 하나하나의 위치만 있으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를테면은 그 삼각형의 각각의 점마다 지정하고 싶은 색상이 있다던가, 혹은 이 삼각형이 만약에 명암 같은 거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각 점마다의 법선 벡터를 설정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게 나중에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점마다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일단 사전에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앞으로의 실습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텍스 버퍼를 담아둘 인티저, 이것도 역시 언사인드 인티저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를 이 프로그램 UPTR이 선언되어 있는 컨텍스트 클래스 밑에다가 멤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우리 코드에 context.h에 가서 여기에다가 한 줄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버텍스 버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인딩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복사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네, 복사를 해서 여기 버텍스의 어레이,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 붙어 있는 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탭을 정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한 줄 한 줄 보죠. 일단 버텍스 버퍼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gen buffers 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퍼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어레이 버퍼, 이게 이름이 조금 헷갈리지만 이게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입니다. 이거 말고 나중에 이제 엘레먼트 버퍼 오브젝트라는 게 또 있거든요. 혹은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어레이 버퍼, 그러니까는 이 버퍼에는 각 버텍스의 위치값 혹은 뭐 색상값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용도의 버퍼야 라고 이렇게 바인딩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버퍼 데이터나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요 인자가 어레이 버퍼잖아요. 얘한테 데이터를 집어 넣을 거야, 이런 함수인데, 얘가 지금 바인딩 돼 있는 놈이 뭐냐면은 버텍스 버퍼,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버텍스 버퍼죠. 요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복사를 하려면은 그 전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인드 버퍼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레이 버퍼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묶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버퍼 데이터라는 함수가 실제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과정인데, 보시면은 여기에 버티시스라는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가 있죠. 얘 하나하나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 플롯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4바이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9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9 하면은 바이트 사이즈가 나오죠. 36바이트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버리시스라는 이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 그러니까 즉 포인터죠. 네, 포인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요 안에 있는 요 실수값 9개가 요 버텍스 버퍼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자가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GL 스태틱 드로우라는 놈. 이게 뭔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함수 두 개는 설명을 드렸죠. gen 버퍼는 버퍼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거고, 바인드 버퍼는 내가 지금 사용할 GL 어레이 버퍼 오브젝트는 이제부터 이놈이야 하고 바인딩을 해주는, 그런 지정하는 그런 함수고, 그리고 이 어레이 버퍼는 버텍스 데이터가 들어갈 놈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버퍼 데이터에 실제로 데이터를 복사를 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놈의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은 스태틱 드로우 이렇게 적어 놨죠. 네, 스태틱 다이나믹 스트림 드로우 카피 리드, 이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스태틱 드로우도 쓸 수 있고 GL 다이나믹 드로우라는 놈을 쓸 수도 있고 GL 스트림 드로우라는 놈을 쓸 수도 있고 GL 스태틱 리드라는 놈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9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스태틱 드로우라는 놈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버퍼에 내가 GPU 버퍼에다가 버텍스의 위치를 세팅을 했죠. 그리고 다시는 안 바꿀 거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스태틱이라는 이름을 쓸 거예요. 만약에 이 버퍼의 데이터를 자주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스태틱 대신에 다이나믹을 쓰면 됩니다. 그럼 스트림은 뭐냐, GL 스트림 드로우, 이건 뭐냐, 이거는 내가 버퍼를 한 번 세팅하고 한 번 그린 다음에 바로 버릴 예정인 거, 그런 경우에는 스트림 드로우를 쓰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용도는 나올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더 리마인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는 삼각형을 고정된 위치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변동시킬 예정이 없기 때문에 스태틱 드로우를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플래그를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복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버텍스 1번의 XYZ 좌표, 버텍스 2번의 XYZ 좌표, 버텍스 3번의 XYZ 좌표가 지금 우리의 플로팅 포인트 어레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의 데이터 사이즈가 플로팅 포인트 4바이트 크기고 그게 9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 크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포인터를 넘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GPU로 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의 버텍스마다 지금 가져야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12바이트고 4바이트 곱하기 3 해서 그거를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스트라이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런 점이 3개가 있다, 이런 거죠. 각 좌표값마다 플로팅 포인트 값, 그러니까 4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점과 두 번째 정점 사이의 간격,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의 바이트 간격이 12바이트인 상태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예. 지금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카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양인지 GPU는 현재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정점은 몇 바이트로 구성됐고, 그리고 두 정점 간에 얼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정점 0번째 데이터는 어떤 사이즈의 데이터가 몇 개 있는 형태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디스크립터죠. 디스크립터의 용도로 사용되는 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드에 아까 정점을 하나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버텍스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었어요. 그죠? 네, 요거 대신에 이 위쪽에서 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직접 만드는 코드를 다시 쓸 겁니다. 요건 일단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자, 네. 그래서 그 모양새가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느냐,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가 아까 그 우리가 복사했었던 플로팅 포인트 값 9개죠. 네. 그때 이거를 지금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의 첫 번째 그 어트리뷰트, 각각을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위치도 있을 수 있고, 각 버텍스의 색상도 어트리뷰트가 될 수 있고, 각 버텍스에서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될 텍스처의 좌표, 이런 것도 어트리뷰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트리뷰트가 첫 번째 거는 어떻게 생겼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는 한번 세팅해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그리는 동안에 계속 쓰게 될 놈이에요. 네. 그래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담아둘 변수를 선언을 할 거고요. 이렇게 int 32 이걸 복사해 가지고 컨텍스트 h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코드, 네,
gen vertex array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enable vertex array, attribute arra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vertex array 오브젝트를 버퍼 오브젝트 만들기 전에 만드세요. 네. 요 부분을 코드를 네, 여기에다가 만들 겁니다. 이렇게 gen vertex array라는 함수로 vertex array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하나, 이거 개수예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사용할 vertex array 오브젝트는 이놈이야 라고 바인딩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버퍼를 바인딩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이 vertex array 오브젝트와 이 vertex array 오브젝트가 사용할 버퍼는 이놈이다도 같이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vertex array 오브젝트와 vertex 버퍼 오브젝트의 만들어지는 순서가 좀 중요해요. 여기에 array 오브젝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버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버퍼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기술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코드에 마저 여기 8번째 9번째 줄에 붙어있는 이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요 아래쪽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은 enable vertex attribute array 함수를 호출을 해서 0번 어트리뷰트를 쓸 거고, 그 0번 어트리뷰트라는 놈은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이 3개고 각각의 데이터는 플로팅 포인트 값이고 노멀라이징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그러니까는 다음 점에서의 어트리뷰트는 얼만큼 건너뛰면 되냐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 3개만큼만 건너뛰면 된다. 그리고 옵셋은 0이다. 0번부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플로팅 포인트 값 9개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는가, 이게 점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건지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0번 어트리뷰트라는 이 0번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의 쉐이더의 코드를 보면은 여기 로케이션 0이라고 적혀 있죠. 요겁니다. 요거. 네,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0번이라고 여기 적혀 있으면은 여기에 0번이라고 적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옵셋을 0이라고 적었죠. 그럼 여기 처음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3개씩 요렇게 띄어서 이 쉐이더의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A4즈의 벡터 3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함수 리마인딩 하면은 gen vertex array라는 함수로 vertex array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vertex array 오브젝트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점 어트리뷰트, vertex 어트리뷰트 중에 어떤 걸 쓸지 말지를 enable, disable 함수를 가지고 활성화, 비활성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려면 무조건 지금 0번 어트리뷰트는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번 어트리뷰트를 활성화를 했고, 그 다음에 vertex 어트리뷰트 포인터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정점의 위치는 플로팅 포인트 값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기타 등등의 정보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네, vertex array 오브젝트 바인딩 하고 vertex 버퍼 바인딩 해주고, 그 다음에 vertex 어트리뷰트 세팅을 해줘야 된다. 네, 이 순서가 어긋나면은 프로그램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더 쪽에 코드를 수정을 할게요. 이제 이 A4즈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A4즈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 GL 포지션이라는 놈의 끄트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대로 고치겠습니다. 여기에 0.5, 0.5, 0.0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집어넣어서 딱 거기에 포인트 하나 딱 찍히게 그렇게 만들었었던 요 예제를 A4즈 이런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씩 넘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버퍼에다가 복사를 했었던 이 점 3개의 값이
이 쉐이더에 개별적으로 점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복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로케이션 0번이라고 하는 게 어트리뷰트 0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 0번이 여기에 들어올 거다. 이거는 이제 이 어트리뷰트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 하는 부분의 코드를 이제 포인트를 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드로우 어레이 트라이앵글 이라고 해가지고 점 3개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방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드디어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네. 여기가 0.5, 마이너스 0.5, 여기가 0,0.5, 여기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그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한 노란색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노란색인 이유는 우리의 코드에 보시면은 우리 코드에 쉐이더 코드에 여기서 노란색으로 집어넣기 때문이죠. 여기 노란색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실행했을 때 빨간색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이. 네. 그래서 드로우 어레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어떤 타입으로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몇 번째 점부터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몇 개의 점을 그릴 건지 이거를 인자로 하는데, 일단 어떤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그림을 그릴 거냐 하면은 지금 바인딩 되어 있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에 바인딩 되어 있는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번째 점부터 그림을 그릴 거냐, 그게 옵셋이고, 그 다음에 카운트 몇 개의 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미티브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면은 삼각형을 일단 그리는 거는 확인했고, 어떤 거를 그릴 수 있냐, 트라이앵글 대신에 일단 GL 라인 스트립을 집어넣어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context.cpp에서 GL 트라이앵글 대신에 GL 라인 스트립을 넣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그려졌습니다. 그죠? 2개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0번 점과 1번 점을 이은 선, 1번 점과 2번 점을 이은 선,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채워진 삼각형이 아니라 라인으로 그려진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드를 조금 고쳐 볼게요. 여기에 첫 번째 점을 다시 넣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복사하는 점의 개수는 12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드로우 어레이에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점을 4개를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네, 이렇게 삼각형이 0, 1, 1, 2, 2, 3 이렇게 연결한 그런 라인으로 그린 삼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네. 코드는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어차피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네,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 들어있는 프래그 컬러의 색상을 바꾸면은 이 삼각형의 색상도 바꿀 수 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사각형을 그린다는 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삼각형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삼각형 또 하나 그리고 그런 형태라서 이제 이 삼각형
점을 구성하는 점 3개 대신에 점을 6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우리 코드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점 6개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코드에 보면은 이 데이터 복사해야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늘어났죠. 네, 9개가 아니에요. 더 이상 9개가 아니라서 이거를 9개 대신에 18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을 6개로, 그러니까 점을 6개를 그려야지 삼각형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끄트머리에 있는 숫자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파일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라인 스트립이구나. 라인 스트립을 고쳐서 트라이앵글스로 고쳐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네, 사각형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사각형이 그려진 걸 확인했고요. 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각형을 그리는 거잖아요. 사각형은 점이 4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걸 보면 삼각형 2개를 붙여서 그리다 보니까는 점을 6개를 썼어요. 드로우 어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런 형태로 정점이 낭비가 됩니다. 네. 나는 4개의 정점만 처리를 해도 삼각형을 2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를 지금 집어넣어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퍼가 있는데, 그게 엘리먼트 버퍼 오브젝트 혹은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인덱스 버퍼.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생긴 건지를 보겠습니다. 네. 정점은 일단 4개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점의 인덱스로 구성된 인덱스 어레이를 추가를 할 겁니다. 붙여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복사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고요. 탭 정리하고, 네. 항상 코드는 보기 좋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붙여 넣었는데, 보시면은 이 점은 4개는 사각형을 이루는 코너 포인트들 4개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점에 번호를 매겨보는 거예요. 이게 0번 점, 1번 점, 2번 점, 3번 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다이시스라는 이 어레이는 뭐 하는 놈이냐면은 0, 1, 3 모아가지고 삼각형 하나, 그리고 1, 2, 3 모아가지고 삼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이 번호의 그 점의 번호, 점의 인덱스 0번, 1번, 3번 모아서 삼각형 하나 그리고 1번, 2번, 3번 모아서 삼각형 또 하나 그리고, 그거를 표시하기 위한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요 정수값, 인덱스 값이 들어가 있는 버퍼를 또 GPU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만드는 거랑 똑같이 인덱스 버퍼라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엘레먼트 버퍼라고 부르는 이 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마저 해볼게요. 일단 인덱스 버퍼를 저장할 이 unsigned integer 타입의 멤버 변수를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버퍼 데이터 사이즈가 조금 바뀌었죠. 그거 수정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어레이 세팅하는 거 밑에다가 인덱스 버퍼도 이렇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카피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트리뷰트 어레이 같은 거를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정수값이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어트리뷰트 어레이를 세팅을 할 필요 없이 요게 이제 정수값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네, 요것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context.cpp에 네, 어트리뷰트 포인터 세팅하는 부분 밑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int 32 값이 6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정점의 개수는 지금 4개니까는 여기 플로팅 포인트 값은 12개죠. 네, 여기 12개로 고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gl draw array 대신에 gl draw element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렌더 함수에서 draw array 대신에 집어넣겠습니다. 인덱스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인덱스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로 되어 있냐.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여기 보시면은 unsigned integer 32비트 타입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unsigned int를 썼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 타입이 unsigned int 32가 아니라 unsigned int 16비트다. 그러면은 여기에 unsigned int 대신에 unsigned short를 쓰면 됩니다. 네. unsigned short이랑 int 둘 다 쓸 수 있고요. 요즘 하드웨어들은 이제 메모리가 빵빵하기 때문에 그냥 unsigned int만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제 이 인덱스 버퍼 데이터 사이즈도 아껴 쓰기 위해서 2바이트짜리 많이 썼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인트로 쭉 실습을 하겠습니다. 메모리를 아껴도 안 아껴도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앞에서 봤었던 거랑 그냥 똑같은 결과인데 이번에는 정점을 6개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4개만 집어넣고 인덱스 버퍼를 추가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했죠. 자, 예, draw element라는 함수는 버텍스 버퍼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그리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 그리고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 이렇게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인덱스 버퍼에 들어있는 인덱스의 타입과 그리고 인덱스의 개수, 이거를 이제 인자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참고로 우리가 오픈GL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프리미티브 타입은 되게 다양해요. 지금 실습 영상에서는 GL 트라이앵글즈랑 GL 라인 스트립 이렇게 두 가지를 써봤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점 하나를 찍을 때 GL 포인트라는 놈을 썼었죠. 여기. 근데 그거보다 더 다양한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고, 경우에 맞게 프리미티브 타입을 골라가지고 그림 그릴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버퍼 오브젝트와 그리고 인덱스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와 이런 것들을 리팩토링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일단 코드가 동작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갈 건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코드를 만들기 전에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 그리고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읍시다. 일단 버퍼 오브젝트는 메모리 복사를 하고 버퍼를 만들고 뭐 바인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 클래스가 사라질 때 버퍼 오브젝트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그런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디자인은 앞서 봤었던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복사해 가지고 buffer.h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닫아놓고 여기에 소스를 추가를 해서 buffer.h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여기에 create with data, 이거는 줄 바꾸는 게 낫겠네요. 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인딩 함수랑 그리고 버퍼와 버퍼 타입과 유저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버퍼가 버텍스 버퍼인지 아니면 인덱스 버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 변수로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성은 앞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했었던 쉐이더 클래스나 아니면 프로그램 클래스, 컨텍스트 클래스랑 똑같이 생겼죠. 스태틱 펑션의 크리에이터 펑션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생성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구현체 부분도 거의 동일해요.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에 붙여 넣겠습니다. buffer.cpp 만들어서 붙여 넣고 구현을 이렇게 뜯어 볼게요. 일단 create with data 함수는 우리가 그 다른 클래스들에서 봤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유니크 포인터로 만들어서 이니셜라이징을 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은 널 포인터 리턴하고 아니면은 이 유니크 포인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move 함수로 호출을 하고 소멸자에서는 delete buffer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할당돼 있었던 버퍼 오브젝트를 지우고 그 다음에 bind buffer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array 버퍼였는지 아니면은 엘리먼트 버퍼였는지 그거에 맞춰 가지고 GL 바인드 버퍼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init 함수에 있는 요 내용이 지금 gen 버퍼 바인드 GL 버퍼 데이터 그러니까는 아까 context.cpp에서 작성했었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이 지금 버텍스 버퍼에서도 쓰이고 인덱스 버퍼에서도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이것도 둘 다 이제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이 버퍼 클래스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세이브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었었던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를 위한 int32 타입의 데이터를 UPTR로 버퍼의 유니크 포인터 타입으로 바꾸겠습니다. 카피를 해서 콘텍스트 쪽에 요 두 개 버텍스 버퍼와 인덱스 버퍼 대신에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려면은 buffer.h 파일을 인클루드를 해야겠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쓰려면은 버텍스 버퍼를 이런 식으로 쓸 게 아니라 버텍스 버퍼는 buffer create with data 해서 여기에 인자를 버퍼 타입은 GL array 버퍼고 그 다음에 유저지는 GL static draw 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버티시스 이놈이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는 이놈이죠. 사이즈 오브 플롯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줄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요 아랫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인덱스 버퍼라는 놈은 버퍼 create with data gl element array 버퍼 그리고 사용은 한 번만 세팅하고 계속 그림만 그릴 거야. 그리고 사이즈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은 인다이시스 포인터고 그리고 사이즈는 unsigned 32 곱하기 6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얘네 네 줄이 이제 이걸로 대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버퍼 오브젝트에 대한 리팩토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손으로 작성했었던 그 코드를 변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클래스 메소드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코드에서 use 프로그램이라는 함수를 이게 GL에서 직접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죠? GL use 프로그램.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안에 메소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로그램.h 파일에
get 함수 밑에다가 void use const 이런 식으로 하나 선언을 해줄 거예요. 네, 이 use 함수의 구현체는 네, 여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직접 GL 펑션을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죠. use 프로그램 하고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앞에 컨텍스트 렌더 함수에서 호출을 해줘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GL 펑션을 직접 호출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는 이 멤버 메소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우리 코드에다가 context.cpp의 렌더 펑션 쪽 안에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빌드랑 실행을 한번 해보죠. 빌드랑 실행을 해보죠. 일단 지금 추가했었던 buffer.cpp랑 buffer.h가 네, CMake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buffer.cpp, buffer.h 네, 그 저장을 해서 네, 컨피규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보고, 네, 실행을 해서 이전이랑 똑같이 빨간 사각형이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요. 네, 지금은 리팩토링 하는 상태니까 딱히 결과가 뭔가 바뀌진 않고, 대신에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context.cpp 코드 내부의 코드를 정리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코드들을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클래스로 묶을 수 있는 놈들을 묶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네,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는 놈은 앞으로 이제 버텍스 레이아웃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거예요.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는 이 버텍스 버퍼는 어떤 규격으로, 그러니까는 플로팅 포인트 값 몇 개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래픽스 렌더러들도 버텍스 레이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걔가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도록 그걸 생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버텍스 어트리뷰트 설정을 하는 기능도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디자인이 또 똑같이 있고요. 거의 비스무리해요. 앞에서 봤었던 클래스들이랑 거의 비스무리한 형태로 생겼고,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되어 있는 놈을 보자면은, 그냥 만드는 건 그냥 만들고, 그 다음에 set attribute, disable attribute 이런 함수들, 멤버 함수들이 생겼고, 걔네들을 이제 버퍼마다 이제 세팅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코드에다 붙입시다. 버텍스 언더바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버텍스 언더바 레이아웃, 네, 여기다 붙여 넣어서 네, 붙여 넣고, 그 다음에 구현체 부분도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버텍스 언더바 레이아웃.cpp 파일을 만들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자, 이니셜라이징을 할 때 이번에는 얘가 리턴 값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니셜라이징 할 때 리턴 값이 없어요. 그죠? 얘는 무조건 성공할 거기 때문에, 얘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부울 타입이 아니라 보이드 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리턴 타입을. 그리고 무조건 이 만들어진 버텍스 레이아웃 유니크 포인터를 리턴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니셜라이징을 할 때 이 제네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바인딩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메모리가 해제가 될 때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제하는 코드가 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buffer.cpp에도 버퍼가 이제 메모리에서 소멸자가 실행이 될 때 GL 버퍼도 이렇게 지우는 그런 코드가 붙어 있죠. 다른 쉐이더나 아니면 프로그램도 똑같은 코드가 붙어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클래스가 소멸할 때 자기가 들고 있었던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를 지우는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enable 버텍스 어트리뷰트 어레이와 버텍스 어트리뷰트 포인터 펑션으로 그 각각의 어트리뷰트가 몇 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하는 것들의 정보를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아까 컨텍스트 CPP에 있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그리고 여기 만드는 코드 여기 있고, 네, 요거와 요거를 대체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보죠. 네, 인스턴스 멤버를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아까 그 컨텍스트 클래스의 멤버로 들어가 있었던 정수값 대신에 버텍스 레이아웃 유니크 포인터 멤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set attribut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버텍스 버퍼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디스크립팅을 하고, 이런 형태의 코드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context.cpp로 가서 context.header로 가서 이놈 대신에 버텍스 어레이라는 놈을 만들 거고요. 그걸 쓰려면 버텍스 레이아웃, 네, 버텍스 레이아웃이라는 헤더를 네, 인클로딩을 해야 되고, 버텍스 레이아웃 유니크 포인터, 변수 이름도 버텍스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이 놈을 이제 대신 쓰는 거죠. 버텍스 레이아웃 크리에이트, 이 함수가 이 아래 두 줄을 대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줄 대신에 버텍스 레이아웃 뭐였죠? set attrib, 이 함수로 이렇게 대체가 될 겁니다. 여기 철자가 안 되네요. 이렇게. 네. 코드가 제대로 작성이 됐으면, 링크 에러가 났네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 CMake 리스트에 우리가 방금 추가한 버텍스 layout.cpp와 버텍스 레이아웃 헤더가 없어가지고 생긴 문제였죠. 그래서 추가를 하고 빌드를 하면은,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동일한 사각형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 코드는 전보다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관리가 되게 됐습니다. 네, 잘 그려지는지 확인했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오픈GL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리는 아주 긴 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본 건데요. 일단 쉐이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쉐이더 소스 컴파일을 하고, 그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링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다가 버텍스의 위치 값을 복사를 하고, 인덱스 버퍼 오브젝트에다가는 그 버텍스 몇 번을 조합해 가지고 삼각형을 그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그리고 걔네들을 다 조합한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버텍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GL 드로우 어레이 혹은 GL 드로우 엘레먼트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이게 오픈GL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3D 오브젝트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길고 삼각형 하나 그리는 데까지 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3D 그래픽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도 많은 함수들이 GL bind라는 이름의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픈GL이 현재 그 타겟팅을 하고 있는 무언가, 이를테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다, 아니면은 엘레먼트 버퍼 오브젝트다, 이런 것들이 오픈GL 컨텍스트 안에 스위치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값을 커런트, 내가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버퍼는 이놈이야, 내가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텍스처는 이놈이야, 혹은 내가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프레임 버퍼는 이런 놈이야 하는 거를 이렇게 바인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인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함수를 통해서 먼저 바인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건드리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제가 작업을 하는 스타일은 먼저 기능이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기능을 작성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 채로 소스 코드를 정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코드를 이용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코드를 이용할 경우를 함께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쓸 때 컴파일 에러가 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랑 프라이빗 컨스트럭터를 이용을 해서 이 객체를 만드는 생성 방법을 제한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건들면 안 되는 멤버들을 프라이빗 멤버로 설정을 해서 수정 권한도 제한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삼각형을 하나 그리는 데까지 긴 여정에 고생이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텍스처를 다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